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자, 2017년 시험을 대비해서 기초회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님들이 회계 과목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이 회계는 일상적인 용어와 다른 회계적인 용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계를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적인 용어들 또 회계적인 약속들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초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기초과정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기본과정 공부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이 회계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물론 암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선행적으로 기본의 약속들,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연습하는 연습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연습의 과정은 눈이 아닌 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부단히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라든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직접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기초 강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간단히 한번 개괄적으로 목차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기초회계에서는 크게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회계 공부의 가장 대부분의 내용은 이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회계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초회계 파트가 바로 이제 순환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문과정에서는 이 파트 1을 가장 중심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1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무엇이고 부기가 무엇인지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정보가 아니라 회계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회계 정보는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개괄적으로 그 정보의 유형과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두 챕터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만 이 정의에서 비롯된 정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보가 바로 회계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계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계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도출됐을까요? 바로 기록을 통해서 도출됐겠죠.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이제 복식보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린 제일 먼저 무엇을 선정해야 될까요?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거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기록하려면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된 단위를 우리가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의 단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그다음에 단위를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 기록의 방법들, 이게 바로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기록만 계속하고 그냥 만다면은 정보로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인 정보를 확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결산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통해서 많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전달의 수단이 필요하겠죠. 레포트가 필요해요. 그 레포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레포트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회계는 기록의 대상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 만드는 것까지 기본적인 수준에서 정리하는 순환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저희가 기초 강좌에서 많은 시간을 이 파트
파트 1에 할애를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는요.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본 과정에서 공부하는 건데 부록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회계는 파트 1을 중심으로 하되 파트 2는 저희가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회계의 많은 부분은 이 파트 1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어렵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회계 과목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는 현대사회에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회계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보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나중에 점수가 안정화되면 그만큼 점수 관리에 수월한 게 바로 회계 과목입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챕터 1의 부기어회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먼저 이제 회계 공부를 시작하실 때 대부분의 교재에 있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 없이 그 정의를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각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정의들을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기초회계 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야지 이 불편함들, 낯섦에 대한 불편함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회계란 무엇입니까? 부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연결할 수 없어도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회계적 용어로 바꿀 수 있는 회계의 정의, 부기의 정의가 도출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회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회계나 부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 대부분 수험생님들께서는 뭐 숫자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우리 학원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제가 이 스튜디오에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이라든지 자,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도 이제 어렵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회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생각이 정 안 나시면 대형 서점에 가셔서 경영학이라든지 회계학 수험서 쪽에 가시면은요, 회계학 수험서 표지를 이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연상되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업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계산기가 있거나 숫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회계의 정의 출발인 부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특히 회계는 뭐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폐적 측정인 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은 뭐로 계산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 숫자로 기록돼 있거든요. 이 숫자로 돈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이 숫자로 기록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장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장부에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록만 하면 그 정보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된 그런 기록들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자, 정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쓸 때도
금전출납부를 쓸 때도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하고 계산기를 통해서 합계를 내게 되면 이달의 총 수익과 지출 그리고 잔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록의 결과는 바로 수입액과 지출액과 잔액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보라고 해요. 자, 정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무슨 정보라고 하죠? 회계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러한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서 정보를 만드는 과정, 이러한 게 바로 북키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학은 이 부기에서 출발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또는 정의하기 위해서는 부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선행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을 기업의 돈에 대한 계산들을 숫자로 기록된 것을 장부에 기록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해서 정보가 나오는데 그러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부기를 영어로 이제 북키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약자로 뭐라고 하냐면 장부기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부기다 이렇게 약자로 약칭을 하고 있고 그 약칭인 부기의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록은 아무거나 기록하진 않아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구체적으로 거래란 무엇인가에서 공부합니다. 기록의 대상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죠. 그렇죠? 숫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 요약하면 뭐가 나오죠? 자, 정보가 나와요. 이 정보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에 그 기업을 기록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매출액이 10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러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이익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었다. 그러면 이 2억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기는 우리가 이제 기록의 대상을 기록해서 정리해서 이런 정보를 만드는 건데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무슨 정보라고 하죠? 회계 정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부기는 기록하는 거 이렇게 딱 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단어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계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근데 이제 이 부기를 회계 용어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 부기는 분명히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회계는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근데 단식부기는요, 요거는 이제 한쪽 측면만 기록하는 것인데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복식부기가 왜 우리가 복식부기를 취하고 있는지 그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단식과 복식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단식이라는 거, 이 단식이라는 말이 이거 싱글 개념이거든요. 한쪽 측면만 기록해요. 자, 뭐 샀어요, 지금? 기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기계를 구입했어요, 1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한쪽 측면만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단식부기라고 하고요. 복식부기는 뭐냐면 이게 더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측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복식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중성을 최근에 교수님들께서는 양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중성, 양면성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 기계를 구입한 건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구입했는데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외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다음 뭐죠, 여러분? 현금 구입이죠. 현금으로 구입했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란 말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정보는 항상 한 건의 거래에서 몇 개 이상이 나올까요?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식부기는 그래서 이중성, 양면성 측면에서 거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이 단식 개념이 아니라 복식 개념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기록의 방법을 공부할 때 이 거래 이중성,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을 북이라고 하는데 그때 약속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복식북이다. 그 약속이 뭐죠? 이중성이고요. 양측면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단식은 한쪽 측면만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복식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요. 거기 뭐 제가 그 단식북이, 복식북이 얘기를 거기서 써놨는데 잘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라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회계에 대한 정의를 무조건 교재를 가지고 정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상황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확장되면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도 있고요. 채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고요. 정부도 있고요. 뭐 세무 당국도 있고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회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수로 관심이 많죠. 그렇죠? 주주인 경우에도 그 회사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죠. 그러면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증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있게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주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그럼 이 주주는 자,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 자, 이 주식을 처분할지, 추가적으로 더 취득할지,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려면 내가 정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을 그 회사에 대한 정보의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수험생님들이 제가 이제 모니터상 뵙기 때문에 직접 개인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수강생들이라고 한다면 제 시야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회계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제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정보 이용자들은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수요자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기업은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회계 정보의 공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해요. 이런 의사결정 하려고 할 때 이 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정보의 수요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어카운트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계는 자,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에 부기가 포함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 회사가 요번에 실적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이 자, 요번에 매출액이 20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어카운팅이라는 거, 회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 20억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과정이 필요했겠어요? 바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부기의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자,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죠? 이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얼마다? 20억이다. 이렇게 계산된 자체는 부기죠.
근데 이 만들어진 정보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합리적으로 제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계의 정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이제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분식회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치들은 잘못된 수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수치를 전달했을 때 이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의 정의에 부합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의 정의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보 이용자들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갈 그런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 속에 우리가 사회적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림 안에다가 써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주는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정부는 과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경영자는 경영 밤침과 관련된 거, 여기 밑에 써놓은 게 뭐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니까 이게 바로 정보의 수요들이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대로 잘 기록해서 만들어진 정보, 이게 부기라고 그랬죠. 그 부기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이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 전체적인 제공의 과정을 어카운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회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회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들어지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정보를 생성하는 부기 공부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요. 그림 다시 한번 그 교재 그림이 더 이쁘게 나왔죠?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계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이제 회계적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이 바로 뭡니까? 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상당히 어렵죠. 이건 결국 뭐죠? 주주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팔까? 추가적으로 더 살까?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결정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하고 만들어지는 정보는 부기 개념이 되고 이 보고 과정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회계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를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압축해서 표현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자, 이것을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니까 그 유용한 정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부기 공부가 선행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회계의 정의를 보니까 회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보의 제공이죠. 그렇죠? 자, 정보의 제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용한 정보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만들어지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부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정보를 제공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둔 게 바로 어카운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포함하지만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게 회계인데 그렇다면 이 회계의 분류는요. 저 정보를 누가 활용할 것인가, 누가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계는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분류는 저 정보의 제공의 대상자가 누구냐, 목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회계 원리지만 저희 과목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 파트가 한 80%, 원가관리 파트가 20% 정도 기출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학습을 하는 방향성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 과정이니까 그 정보를 누가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나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저희가 이쪽에다가 할애를 하죠.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재무회계가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보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재무회계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면 모 기업의 재무제표 보고서가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신문을 딱 펼치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회계 정보가 바로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인인 많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고요. 자, 관리회계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기업에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경영자가 의사결정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그렇죠? 특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르면 목적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틀려요. 아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자,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을 더 살까, 처분할까, 보유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세무당국 같은 경우 과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외부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다 상이하죠. 그 각각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이 하고 싶어하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보 제공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재무회계는 말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죠, 대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정보를 제공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된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약속된 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수단은 보고수단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고수단은 바로 뭐냐면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보고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해요. 이 재무제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고수단이고 이건 약속된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된 폼이 있는 보고서가 있다.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죠?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자산의 평가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약속된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보 이용자들이 똑같은 룰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무회계는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인데 많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입각한 약속된 폼이 있는 레포트,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재무회계의 특징이고요. 이 과거지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회계는요. 과거 사건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과거 사건의 기록을 통해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한 모든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 약속이 있고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약속된 보고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했던 틀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보세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경영자, 특정이죠, 특정.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경영자는 뭐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10억이라는 투자 금액이 있는데 투자안이 A안, B안, C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10억을 투자할 거를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를 종업원이 할 수는 없죠. 누가 해야 되죠? 경영자가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영자가 했을 때 뭐 수익도 분석하고 비용도 분석하고 원가 분석하고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의사결정이 관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럼 이건 특정이기 때문에 특정 경영자가 그 관리적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이게 관리회계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이기 때문에 약속된 보고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영자의 스타일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예요. 그게 약속된 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재무제표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특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도 없고 또 뭐도 없을까요? 기준도 없죠. 기준도 없어요. 무슨 공통 기준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요거는 이제 오히려 주변의 학문들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약속 재무회계처럼 약속된 기준 룰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저희가 한 80% 정도가 이쪽에서 기출이 되거든요.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재무회계의 많은 개정 과목론에서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정보이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야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약속에 입각해서 정보를 해석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회계 정보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는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런 기준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각 챕터 공부하실 때도 재무회계는 각 챕터별로 최종적으로는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입장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을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기 공부, 그 다음 회계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부기는 여러분 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자, 내가 이제 기록의 대상이 있다. 이 기록의 대상은 무엇인지 나중에 공부하고 자, 기록의 대상이 있어요. 물론 화폐적으로 표시가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록한 다음에 정산을 하죠. 그래서 이 정산한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보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보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매출액이 10억이다. 그쵸?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기록을 해야지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북키핑이고,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만들어진 정보가, 자, 이의 정보 이용자, 자, 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자라든지,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이 각각이 하고 싶어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요.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 매출액이라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어카운팅이라 이렇게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죠? 투명하고 제대로 계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 안에 누가 있다? 부기가 있다. 옛날에 드라마의 제목처럼 회계 안에 부기 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회계를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회계 때 뭘 해야 되죠? 이 부기의 정복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구조 같은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기 공부를 이제 나중에 좀씩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그
용어 설명인데요. 용어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회계 단위는 기록 계산하는 기본적인 장소적 범위예요. 뭐 본점, 지점, 공장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요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요 회계 기간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분명히 아까 부기는 뭐라 그랬어요? 부기는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사건들을 계속 기록해요. 이렇게 열심히 기록합니다. 기록만 계속하면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내가 옷 장사를 해요. 옷 장사만 열심히 하루 종일. 근데 내가 정산을 안 하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샷다문 내리고 가게 문 닫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내가 매상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를 매출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손익을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보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기간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 12개월 법인인 경우는 여기를 뭐라고 하죠? 기초라고 해요. 기초. 그 12월 30일 여기를 기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단기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저기는 전기, 여기는 차기라고 하는 거. 뭐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할 때는요. 이제 기록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때, 자, 기초서부터 기말까지. 자, 여기까지 기록한 것을 다 정리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 벌었나, 그쵸? 얼마 들어갔나, 또는 이익이 얼마인가, 손실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 기말 시점에 현금이 얼마 남았나, 이 상태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구분해서 잘라서 회계 정보를 만드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회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급하죠. 그쵸?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것도 기간이 1년도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난 1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난 6개월 정보를 빨리 봐야겠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정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록된 것을 요약하는 게 바로 뭐죠? 상반기, 하반기, 이 반기인데요. 이 반기 재무제표 반기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차고요. 정기 보고서 또는 정기 재무제표고, 여기 6월 30일까지는 반기예요. 반기 보고서도 또 사람들이 급하니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적시에. 근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인 6개월도 이제 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의 반은 뭐죠? 요거는 분기죠. 분기. 1사분기, 2사분기. 그래서 우리가 분기 보고서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사분기, 2사분기, 1사분기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는 1년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구분을 해야지 내가 기록한 정보를 어떤 회계 정보로서 의미를 갖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록만 하고 정보가 요약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계 기간은 회계 정보를 우리가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이제 회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부기란 무엇인지를 저희가 기록, 계산, 정리, 요약하는 게 부기고, 그리고 그 부기는 기록하는 방법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쪽 측면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고,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이중성, 양면성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를 통해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정보가 그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부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그런 과정을 회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됐었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회계 단위가 있고 회계 기간이 있었는데, 이 회계 기간은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간의 구분을 해야지 그 정보로서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본 강좌에서는 기초적인 용어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기와 회계, 그리고 이제 회계의 종류, 그리고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에 대한 개념을 잠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 공부할 내용을 예고편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회계하고 부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 회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러분,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회계 정보였죠. 그쵸? 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보. 그럼 이 회계 정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만 이 회계 정보가 뭐냐.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 정보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어떤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고 싶어 하죠? 그 회사 실적을 알고 싶어 하죠. 이것을 성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 부채가 얼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재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라든지 기록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회계의 정의에서 나왔던 이 회계 정보, 이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느냐.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뭐 빚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요 정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자 해서 거래부터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 첫 강좌인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부기와 회계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다음 강좌 재무상태라는 정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